자, 제가 토론방을 우연히 들어갔다가 서로 저주하는 걸 봤어요. 신용 물량과 미수 물량이 털렸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의 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거 보니까 좀 우프더라고요. 그쵸? 어떻게 보면 같은 개인 투자자들인데 같은 주식을 샀으면 같은 주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실은 회사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서로 조롱하고 서로 털리길 바라면서, 그리고 밑에서 너네가 손해보면 난 더 밑에서 사겠다라고 이제 대기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 좀 웃기고도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주식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서로 저주할 수밖에 없는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세력주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면 비트코인도 지금 뭐 ETF 승인 나왔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금융의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어떤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이렇게 보면 좋은 회사야.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별로 안 좋은 회사야.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좋은 것 같아. 전반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런데 돈이 많은 어떤 회사가 이 회사를 뭐 하겠다? 너네 인수해 줄게 라고 하면 어떻게 보입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긍정적으로 압도적으로 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건 돈이 여기에 쏠리게 되고 여기에 투입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어때요? 이 회사가 그전에는 이미지가 좋든 안 좋든 세력들이 쏴서 뭔가를 좋게 만들어주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주식도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요, 어떤 회사에, A라는 회사에 세력들이 시장가로 막 사면서 상한가를 발생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주식이 매우 좋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세력들이 원하는 가격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주식을 이 가격까지 올리고 싶어. 근데 이 가격에 대한 정보는 세력들만 알고 있고 그들의 목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상한가도 나오고 급등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세력들이 시장가로 싸주면서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개인들이 붙으면 붙을수록 어떻습니까? 오히려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세력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모습이 된단 말이죠. 특히나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야. 미수를 끼고 또는 신용 물량을 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금액에서 레버리지를 더해서 더 많은 투자가 그 금액이 들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세력 입장에서는 커버해야 될 돈들이 더 많겠죠. 그리고 본인들이 힘껏 올린다고 해도 개인들이 다 먹으니까 그런 무료봉사 같은 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많이 발생을 하냐면, 지금 이월드 차트를 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급등을 했어요. 갭을 띄웠어요. 근데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폭락을 해버려요. 또 심하게 하락을 해버립니다. 또 갭을 띄웠어요. 또 심하게 하락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상한가, 그리고 나서 갭 띄워서 결국은 이 자리까지 와버린 거예요. 여기서 시작된 가격이 여기까지 오는데 순탄하게 쭉 밀어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올라오게 됐습니까? 올랐다가 희망을 줬다가 좌절을 시켰다가 또 올랐다가 그날 좌절을 시켰다가 또 잠깐 쉬었다가 희망을 줬다가 좌절을 시켰다가 이렇게 올린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냥 기본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은 회사의 주가가 왜 이따구로 움직여야 됩니까? 좋은 회사의 주식이면 우리가 정말 그냥 순수하게 생각했을 때 누가 사고 살짝 조정은 있을 수 있어. 근데 또 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 아니겠어요? 근데 주식은 그렇게 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붙고 달라붙는 사람들에게 수익을 주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자,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분봉은 더 가관이죠. 사실 일봉도 최악이었는데 분봉은 말할 것도 없어요. 상한가 가는 척 했다가 상한가 가고, 아주 힘좋게 올랐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매물 한번 소화해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찔러서 가줄 것 같이 하더니 그 다음 또 밀어버리고 또 밀어버리고. 이 주식을 제정신으로 들고 있는 사람은 없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잊어버리면은 수익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잊어버리면 또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폭락해서 마이너스 20%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주식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움직임이. 이런 짓을 왜 하는가? 물량은 한정적이고 시가총액도 제한적인데 세력들이 이 주식을 어떻게든 움직이고 싶어서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분봉을 자세히 보시면 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어느 순간 누군가가 시장가로 싸요. 또 싸요. 또 싸요. 근데 못 가. 갖고 있는 투자자들의 멘탈을 심하게 흔든다는 것이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을 이용해서 압박을 주기도 하죠. 또 악재를 의도적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 악재를 만드는 경우는 대형주에게 이러한 전략을 많이 씁니다. 대형주는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 팔아요. 왜냐하면 대형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뭐냐면 안정성이에요.
주가가 흔들리다 어쨌든 이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주들이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럼 그들을 털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시장을 꼬꾸라뜨리거나 공매도를 사용하거나 또 신용 물량을 털기 위해서 계속 한없이 밑으로 내리거나 시간 끌기 하거나 또는 악재를 터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웃긴 건 상승하는 모든 주식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간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요즘 들어서 다시 얼마 전까지는 좋았는데 살짝 수급이 또 부족해서 주도주가 미지근한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떤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개인들을 내쫓기 위한 조정과 하락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재미있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구글 트렌드인데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이 키워드에 관심이 있냐를 이제 통계로 나타낸 거예요. 저는 주식이란 키워드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식이란 키워드를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하향을 그릴 때 있잖아요. 이때가 시장이 하락할 때입니다. 보시면 4월 이후에 그리고 여기는 9월 이후잖아요. 자, 시장을 보면요. 4월 들어서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또 9월 달 들어서도 조정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와 이것을 한번 겹쳐서 보자고 하면 시장이 좋지 않고 하락할 때는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주식이 오르기 시작하면 당연히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주식에 관심을 갖는 수치가 되어 있느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세력들이 털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수치적으로 보면 작년 초에 시장이 하락했다가 반등이 꽤 셌잖아요. 그때까지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가 그 뒤로는 점점 하락 추세 그리고 지금 관심도는 이전에 못 미치는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이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시장에 투입된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린 저 표만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투자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많아지면 조정의 힘이 강해진다. 근데 투자자가 지금 이 트렌드 검색처럼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떻게 된다? 주식이 오른다. 그래서 저렇게 관심이 없을 때 올랐고 관심이 없을 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스갯소리로 인간지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투자하냐. 그래서 또 이어서 우리가 연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 폐지 그리고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경제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사람들이 보유한 현금이 많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을 세력들이 크게 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단지 그 신용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제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주식이 어려운 게 상대적이라는 거죠. 세력들은 이 모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응해주면 돼요. 많이 들어오면 깊게 눌러서 시간 끌어버리면 되는 거고 개인들이 없다 싶으면은 그들이 파는 물량을 받아서 그때 올려버리면 되는 거고 세력을 이길 수가 없겠죠. 자, 오늘은 서로 왜 이렇게 저주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